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람을 얻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는 법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내가 세일즈를 하던 어떤 회사를 이끌던 직원을 얻는 능력이던 손님을 얻어서 손님이 단골이 되던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연애를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든 연애든 관계든 직원을 얻는 방법이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을 얻는 법이라는 그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를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못을 넓힌다는 거죠. 우리가 대로변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동인구 때문에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내 가게를 더 많이 들어오겠고 그런 만큼 내가 매출을 일으키고 단골을 일으킬 확률이 높잖아요. 그 모수를 넓히는 방법은 장사로 따지면 그냥 유동이 많은 데서 장사를 한다. 혹은 블로그나 SNS나 이런 걸로 광고를 해가지고 트래픽을 높인다. 이런 모수를 넓히는 방법이 있죠. 사람을 얻는 방법은 당연히 여러 사람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수를 넓히는 건 너무 중요하죠. 너무 뻔한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정말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처음에 이것이 나와야만 초반에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1번 못으로 넓힌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이겁니다. 자, 2번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기대치를 제로로 만든다. 기대치를 제로로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기대치라는 건 상대방의 기대치를 제로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기대치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어떤 손님한테 무언가를 파는데 인건비든 재료비든 여기 월세든 이런 걸 다 빼서 제로가 된다고 치죠. 예를 들어서 내 인건비도 녹여 내가 시급 2만원짜리야 만원짜리야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해. 그래가지고 파는 상품이 딱 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 만원어치의 그 로스는 안 나고 그냥 그대로 만원어치를 파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내 인건비를 매출에 녹였을 때 만약에 그 매출이 얼마나 나오든지 간에 내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제로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뭐죠? 저는 경쟁력이 있죠. 가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대신에 돈을 덜 벌겠죠. 치킨 게임입니다. 덜 남기고 더 많이 파는 거죠. 근데 그걸 거의 제로의 수준까지 만들려는 거죠. 이거 연애로도 얘기 한번 드려볼까요? 연애도 누군가 소개팅을 나갔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이랑 사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제로로 만드세요. 그걸 제로로 만들고 나가는 겁니다. 소개팅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그냥 좋은 시간 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즐거운 대화를 하려고. 그 목적으로 가는 게 1번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호감이 생기면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냥 첫 번째 재미로 그냥 아무 기대하지 않고 즐겁게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고 나도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이게 제로 베이스 마인드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손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뭔가를 팔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손님한테 이만큼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남기는 거 없어 거의. 그런데 그냥 즐겁게 만나는 거야. 왜? 난 그냥 그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의의를 두는 거죠. 이게 기대치를 제로로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남는 게 없이 제로 베이스인데 상대방이 나한테 이득을 플러스 10, 플러스 100, 플러스 1000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왜? 내가 가격 경쟁력이 제일 뛰어나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선순환이 되겠죠. 플라이 힐 효과처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트래픽이 공급이 되고 이 트래픽이 더 많이 공급이 되면은 더 많은 매출이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내가 기대 베이스를 제로로 만들고 소개팅을 100번 하면은 그 중에서
어쨌든 몇 명하고도 좋은 인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1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를 넓히고 기대치를 제로로 만들고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을 얻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죠. 자, 3번. 3번은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중요한 마인드셋인데, 시급 10만 원으로 계산하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 시급이 뭐 1,500원? 뭐 이 정도 하잖아요. 제 최저 시급을 10만 원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시죠. 10만 원으로 설정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랑 만났어.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랑 자주 봤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뭐 내 단골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최소 1시간당 10만 원의 메리트를 줘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나중에 뭘 얻는다라는 목적 의식을 빼고 제가 그 사람한테 시간당 1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어떤 레벨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그 정도의 관계는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사람한테 10만 원어치 밥을 산다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최소. 진짜 10만 원어치 밥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10만 원어치 밥을 사던 10만 원짜리 영감을 주던 어떤 유대감을 쌓여서 그 유대감이 10만 원어치의 행복감을 주던 시급 10만 원짜리 마인드셋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섞고 버무리고 밥을 먹고 커피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만족도를 증가시켜줘야 돼요. 물론 이건 순수하게 제가 지출하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10만 원짜리 밥을 샀으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10만 원짜리 밥을 사겠지? 저 사람이 나중에 100만 원어치 밥을 사주겠지? 그런 이득을 나한테 주겠지? 라는 건 없는 상태로 이걸 다가가야만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항상 그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오늘 만났는데 제가 밥이든 술이든 커피든 최소 10만 원 이상의 무언가를 혜택을 줘야지. 시간당. 그게 돈으로 살 수도 있고 내가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내 네트워크를 소개를 시켜줄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무조건 이득 상대방한테 먼저 줘야 나중에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언가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줘야 되죠. 먼저 기부해야 돼요. 근데 이 기부를 하면서 저도 실력이 느는 거예요. 멘탈적인 실력, 그리고 인격적인 실력, 뭐 진짜 그 성장하는 실력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스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얻어먹고 사줘야 된다라는, 얻어먹었으니까 보답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많이 하지만 먼저 더 빨리 자기가 호의를 베푸고 지갑을 열고 하는 패턴들이 잘 만들어지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다수보단 소수잖아요. 이게 저는 사람을 얻는 제일 빠른 중요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베풀려면 이왕이면 화끈하게 내가 시급 만원짜리가 아니라 시급 10만원짜리 인간이라고 세팅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진심으로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해준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랑 친해요. 야, 건물 하나 살까? 라고 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업자예요. 그러면 부동산 업자가 누군가 건물 산다고 하면은 환영하고 반겨주면서 건물 소개시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건물 왜 살라고요? 아니, 그냥 요 남은 돈 가지고 좀 대출 좀 일으켜가지고 좀 몇십억짜리 건물 살라고. 뭐 그런 얘기 하면 4억으로 쓰실 거예요? 라고 하면, 아니 4억은
굳이 쓸 필요 없고 그냥 임대 줬다가 맞추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제가 그 이야기를 손님이 했었던 상황을 현재 분위기를 분석을 했을 때 가급적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휴, 나스닥이나 하세요, 미국 주식이나 하세요, 뭘 건물을 사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진짜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미국 주식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어떤 부동산 업자가 누가 건물 사겠다라는 그냥 넌지시 의견을 비쳤을 때 바로 나스닥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좀 부동산 업자라는 놈이 무슨 갑자기 나스닥을 하라고 그러냐, 건물 팔아가지고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손님 입장에서 보죠. 야, 얘는 진짜 솔직하네, 나한테 뭐 팔아먹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니네, 진짜 자기 솔직한 의견 얘기하네 라고 오히려 더 저를 신뢰할 수도 있겠죠. 저는 후자가 낫다고 봅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나의 신뢰와 평판을 쌓아가는 게 내가 중장기적인 게임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말해주는 겁니다. 뭘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죠. 왜?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연애도 마찬가지죠. 연애도 내가 너를 좋아해서 어쩌고 이렇게 어필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상황, 나의 감정,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최고의 배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입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보다도. 친절함은 누구나 필요하지만 진실된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친절함과 진실됨 사이에서 어쩔 때는 진실됨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을 얻는 법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영업이나 사업이나 연애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해보죠. 1번, 못으로 넓힌다. 연애든 사업이든 장사든 영업이든 고객풀이 많아지면, 이성 친구가 많아지면, 소개팅할 대상이 많아지면 다 일단은 좋은 초반의 그림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2번, 기대치를 제로로 만든다. 사람과의 인연, 스킨십, 어떤 거래에 인해서 시간을 쓰는 데이트도 마찬가지고 기대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이 간단한 원리, 거기서 무언가가 좋은 흐름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3번, 시급 10만원으로 계산한다. 시급 10만원으로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급 10만원으로 계산해야 내가 10만원어치의 돈을 쓰는 효과처럼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 영감을 넣어주려고, 뭔가를 어필을 해주려고,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다운그레이드 시킬수록 상대방도 루즈함을 느낄 겁니다. 연애든 사업이든 장사든 다 마찬가지예요. 영업이든. 4번, 진심으로 말해준다. 사람을 얻으시려면요, 모든 사람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생각은 하덜 마시고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진실되게 이야기하세요. 진실된 건 거칠고 불편하고 어려운 겁니다. 때론 화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멋진 태도로, 서로의 멋진 유대감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한테 진실되게 이야기를 하는 능력치를 많이 개발하시면 좋다, 이겁니다. 이 네 가지를 꼭 생각을 해 가면서 사람을 얻는 법에 대해서 고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